엄마, 나 많이 기다렸어? 윤유진의 목소리에 신여진의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내가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신여진이 유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죗값을 치르게 되고 구하나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구름이 잔뜩 드리운 혜성그룹 본부장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구속 위기에 처한 윤세영을 구해달라며 구지석을 독촉하듯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구지석은 회의가 길었던 듯 까맣게 식은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 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녀 힘 덕분인 거 몰라? 이럴 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굳은 표정으로 서류에 시선을 내리깐 구지석은 한숨을 내쉰 뒤 눈길을 들었습니다. 둘 사이엔 어색하고 날선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탁자 건너에서 최명진은 팔짱을 낀 채 구지석을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혜? 그런 말도 여전히 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가진 위치가 사모님 덕이라고 굳이 인정해드리면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칼같이 세운 최명진은 강렬한 화장을 한 얼굴을 지그시 굳힌 채 대꾸했습니다. 지금 세영이 구속 직전이야. 한 번만 손 좀 써줘. 나도 네 뒤는 봐줄 생각이 있어. 네가 더 올라가려면 우리 모녀 같은 백업이 필요하잖아. 구지석은 코웃음을 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광택이 감도는 눈빛이 서류 뭉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최명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근데 명심하세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그가 슬쩍 입꼬리를 올리며 깨어지기 쉬운 유리컵을 만지작거릴 때 최명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구지석의 말에서는 배려나 동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렇게 시큰둥하게 굴어도 결국 우린 같은 배 탔잖아. 세영이까지 건드려봤자 손해만 클걸. 너도 알잖아. 지금 날 버리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녀의 말에는 매달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은 자의 비장함이 엿보였습니다. 구지석은 다시금 커피잔을 들어 허공에 흔들며 섬뜩할 정도로 메말라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이용할 만한 가치가 남아있다면 한 번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최명진은 한껏 긴장된 듯한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냉혹한 거래가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올라선 구지석, 그리고 그 자리를 좇는 최명지.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언젠가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본부장실을 휘감았고 최명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남겨진 구지석은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표정 속엔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지만 그는 곧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입가에 냉정한 기운을 띄웠습니다. 이용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이용하는 것이 구지석의 방침이었습니다. 최명진은 그걸 알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구지석은 그 불안감마저도 능숙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회장실 책상 위에는 묵직한 자료들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부하들에게서 보고받은 최명지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억눌렀던 분노가 점차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최명지가 이번엔 구지석에게까지 접근해 윤세영을 구출하려 한다는 정황. 그 사실을 알고 나자 신여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또 너지, 최명지. 네가 내 딸 유진이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비서들이 조심스럽게 물러선 뒤 최명지를 들여보냈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온몸이 경직된 듯 굳었습니다. 눈앞에 선 신여진은 이전보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고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내 유진이까지 잃게 만들고도 정신 못 차리냐. 네 딸이 감옥 갈 판이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또 구지석 끌어들이는 건 왜?
설마 아직도 혜성그룹 눈독 들이고 있는 거야? 최명진은 간신히 태어난 척하려 했으나 발밑이 흔들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자신을 겨눈 신여진의 눈동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오해세요. 세영이가 억울한 게 좀 있어서요. 잠깐 구지석 본부장이랑 얘기한 것뿐이에요. 신여진의 입꼬리가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소름 돋는 웃음처럼 모굴대 아래에서 기괴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해?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먹힐 것 같아. 네가 우리 다 갖고 놀았잖아. 특히 내 딸 윤유진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게 너야. 순간 신여진의 손이 빠르게 뻗어 최명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빳빳한 머리칼과 함께 최명지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고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최명지는 눈을 질끈 감고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경악스러웠지만 신여진의 눈빛을 보자 반항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속이 좀 풀릴까, 최명지? 어차피 너도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최명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했으나 신여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감히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뺨의 화끈거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여진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차가운 흙탕물처럼 천천히 최명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최명지는 후퇴하듯 살금살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신여진은 그녀를 노려보며 한치도 관용을 베풀 기색이 없었습니다. 짜릿한 살기가 감도는 침묵 속에서 최명진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신여진은 눈앞에 떠오르는 윤유진의 모습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은 내 딸까지 짓밟은 너희 모녀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그녀의 마지막 중얼거림에는 처절한 복수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혜성그룹 본부장실. 어둑한 조명 아래 남은 불빛이 구지석의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포시 열리더니 윤세영이 무거운 걸음을 옮겨 들어왔습니다. 풀려났지만 불안정한 상태. 그런 그녀를 보자 구지석은 서류를 덮으며 무표정하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날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또 날 구해줬어? 무슨 마음이야? 그녀의 눈빛엔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잠시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련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가 가진 정보가 좀 필요했어. 그걸 얻으려면 네가 살아있어야 하더라고. 윤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혜성그룹 후계 자리를 눈앞에 뒀고 구지석과 뜨겁게 얽힌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건 지나간 기억이 되었습니다. 재수가 없네. 나도 너 진짜 사랑한 적 없어. 결국 내 목표가 더 중요했어. 그러나 그녀의 말투와는 달리 눈가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옛 시절의 감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젠 그것조차 틀어져 버렸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지석은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 걸음 다가온 윤세영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자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말하든 난 상관없어. 어차피 우린 각자 이익을 위해 서로 이용했고 감정 따위는 덤이었으니까. 그 말은 너무나 차가웠고 윤세영의 가슴을 다시 한번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움켜쥔 채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날 사랑한 적 없겠지. 그래도 날 이렇게까지 내팽개치다니 정말 네가 무서워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앙다문 이빨 사이로 분노와 슬픔이 엉켜 나왔습니다. 구지석은 시선을 슬쩍 돌린 채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잔을 치우듯이 책상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윤세영은 본부장실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구지석은 별다른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불안과 허무 그리고 저기가 교차하는 순간 복잡하게 얽힌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비틀렸습니다. 늦은 오후 본부장실 창밖으로 붉은 석양빛이 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지석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창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연기를 길게 뿜어내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최명지가 들어왔습니다. 구 본부장, 또 얘기 좀 하자. 세영이 이번에 진짜 아슬아슬했는데
당신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어. 최명진은 지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이 집안에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구지석은 느긋하게 돌아서며 그녀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절 움직일 생각이세요? 뭐 한 번쯤 더 써먹을 가치는 있으니까요. 들어주긴 하죠. 그의 말투는 무덤덤했지만 무언가 섬뜩한 그림자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명진은 그 미묘한 분위기에 기분이 서늘해졌지만 한껏 허리를 세우고 의지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네가 세영을 보호해주면 회장 자리에도 안정적으로 올라앉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개혁 같은 걸 마음껏 해봐. 내가 뒤에서 다 막아주면 되잖아. 구지석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듯이 올렸습니다. 그가 창가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자 귓가에는 위협적인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나중에 저 뒤통수 칠 생각이라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최명진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구지석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지석을 달래는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뒤통수라니 그럴 일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세영이까지 잃으면 내 인생도 끝이라고. 구지석은 심드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서 담배 연기를 털어내는 모습은 마치 무감각한 포식자를 연상케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한 번쯤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절 너무 믿지는 마세요. 최명진은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지만 동시에 희미한 안도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윤세영이 안전해질 테니. 하지만 그 뒤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휴전이었습니다. 구지석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집해온 자료, 그리고 최명지 모녀를 궁지로 몰아붙일 시점을 그는 자로 잰 듯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창밖 풍경과 함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척하지만 한순간에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위태로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석양은 어느새 어두운 밤으로 넘어가고 구지석의 본부장실엔 비정한 거래의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여진은 지인들만 초대한 별실에서 화려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고급 요리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초대받아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경계가 어린 채였습니다. 앉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좀 먹자. 이렇게 모이니까 예전 생각나네. 신여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으나 눈동자 깊숙이 깃든 음산한 기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이 가볍게 목을 넘기며 자리에 앉았고 최명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초대하실 줄은 좀 놀랐어요.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우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접시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신여진이 와인을 따르며 입술을 비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명진은 와인잔을 받으며 살짝 손을 떨었습니다. 윤세영도 가만히 숨을 죽인 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아래서 작은 기기의 불빛이 깜빡이는 게 윤세영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녹음기? 그녀가 재빨리 몸을 숙여 장치를 집어들자 신여진이 여유롭게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덫에 걸린지 보는 기분이 이런 거겠지? 윤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녹음 장치를 바라봤고 최명진은 눈이 커진 채 신여진을 쳐다봤습니다. 신여진의 손짓 하나에 주변에 대기하던 하인들이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밀실과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여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 자리 내려놨다고 믿었어? 나 여전히 너희 모녀 지켜보고 있었거든. 근데 실망이야. 이 정도 일에도 벌벌 떨 줄은 몰랐네. 윤세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을 하려 애썼습니다. 도대체 뭘 바라는 건데요? 신여진은 다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네가 예전에 저질렀던 거 불법 자금 돌린 거며 횡령, 명지 네가 숨긴 뺑소니 사건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 어때? 무섭지 않아? 최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신여진의 서늘한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직 식사가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식탁 위 고요함이 더욱 무겁게 깔렸습니다. 윤세영은 손에 쥔 녹음 장치를 떨어뜨렸고 신여진은 고상한 자세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절대 그 눈빛 속에서 살기를 지울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덫에 제대로 걸렸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몸부림쳐봐. 윤세영과 최명진은 그 살벌한 경고에 몸이 얼어붙은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의 환한 미소와 잔혹한 말투가 교차하며 이 장소가 마치 연극의 무대처럼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최명지와 윤세영이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빠져나온 뒤 두 사람은 서재 한 구석에서 정신없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액자가 걸려 있었고 묵직한 나무 책장에는 오래된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쩔 건데? 큰엄마가 우릴 완전 덫에 몰아넣었어. 예전처럼 봐주실 분 아니잖아. 이젠 진짜 끝난 것 같아. 윤세영은 조바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불안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짜 임신의 횡령까지 결국 이렇게 다 터진 것도 네가 먼저 들켜서 일이 커진 거잖아. 내가 먼저 손 쓸라 그랬는데 넌 맨날 앞서서 사고만 치고. 그 모진 말에 윤세영은 발끈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구지석이나 신여진을 붙잡으려 애쓴 건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레 어머니에게 질책만 당하니 화가 솟구쳤습니다. 엄마, 나도 나름대로 발버둥 쳤어. 가만히 있었으면 다 망가졌을걸? 근데 이제 와서 엄마까지 나한테 뭐라 하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최명진은 눈을 치켜뜨고 윤세영을 노려봤습니다. 피곤해 지쳐 눈가에 주름이 깊이 잡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손에 남은 게 뭐야? 구속될 뻔했잖아. 나도 겨우 구지석이랑 거래해서 막은 거고. 이젠 우리한테 남은 카드가 얼마 없어. 숨을 고르던 윤세영은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지석한테도 결국엔 제대로 당한 거야. 알잖아. 걔 지금은 우리 살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최명진은 처음으로 윤세영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녀가 똑같이 구지석은 믿을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있었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우린 결국 형님이든 구지석이든 누구한테든 붙어서 살아남아야 해. 근데 이제 둘 다 우리 제거하려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 윤세영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서로 탓만하지 말고 진짜 좀 더 안전한 방법부터 찾자. 우리 이 집안에서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최명진은 서늘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녀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서로에게 책망과 불신을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찢어질 듯 팽팽했던 그들의 동맹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분노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최명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모녀의 관계. 예전에는 같은 이익을 위해 협력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하며 불안감이 쌓여갔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묵직했고 그들의 눈빛엔 흔들리는 불신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검찰이 최명지의 횡령 혐의와 더불어 과거 뺑소니 사건에 관련된 공범 정황까지 확실히 포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자료를 싹쓸이해 갔고 최명진은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신여진 앞에서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다 회장님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몰린 거 회장님이 날 코너로 몰아붙였기 때문 아니에요. 신여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최명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교도관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목을 움켜쥘 듯한 기세였습니다. 네가 뭐라든 상관없어. 발버둥 친다고 해도 내 딸 그렇게 만든 죄는 없어지지 않아. 이게 네가 감당해야 할 벌이야. 회색빛 수갑이 매여있는 최명지의 손목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반항해 보려 했습니다. 잔뜩 겁먹은 눈동자로도 신여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요.
나 변호사 제대로 붙이면. 신여진은 코웃음을 치며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그 표정에는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는 악의마저 감도는 듯 했습니다. 내 딸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살던 네가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해? 너한테도 기회는 있었어. 근데 네가 다 망친 거야. 최명진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녀를 억누르며 호송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꽝 하고 닫히자 시동이 걸린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최명지의 얼굴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등진 신여진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마치 지난 과거를 좇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소녀 시절 윤유진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 앗아간 죄 이제부터 천천히 갚아줄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신여진은 다시 눈에 싸늘한 광기를 띄었습니다. 최명진은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신여진은 그 사실을 통해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화염이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는 한편 가슴 어딘가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최명지가 감춰둔 개인 금고를 장비서가 열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외부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지만 신여진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장비서가 금고를 뒤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습니다.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신여진은 날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윤유진이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윤성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런 사진을 최명지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 애를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한 거지? 사진을 확인하던 신여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릴 적 한참 해맑게 웃던 딸의 모습, 보육원 시절 사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찍힌 흐릿한 스냅샷까지. 사진마다 윤유진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신여진은 눈물을 터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사진을 꼭 지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명지의 비열한 계략으로 자신이 딸과 영영 멀어졌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그리워했는데 유진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구해줄 수 있었단 말이야. 진작에 말만 했어도. 장비서는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예전에 보았던 윤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신여진의 집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뒤틀린 채 사라져버린 과거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혹시 이 자료를 더 조사해 보실 건가요? 신여진은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닦아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해야지. 최명지랑 윤세영이 왜 이걸 갖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유진이가 살아있었던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찾아낼 거야. 비장하게 울리는 음성에 장비서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둘은 금고 속 자료를 전부 꺼내어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진에 담긴 윤유진의 눈동자 하나하나가 신여진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회색빛 복수 속에서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역시나 딸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애달픔에 신여진은 사진을 꼭 쥐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 신여진은 밤늦도록 윤유진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가슴속에서 울음이 복받쳤고 의식이 아득하게 잠기면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속. 바닷가 물결 소리가 잔잔히 귓전을 스쳤고 눈앞에는 어린 윤유진이 해맑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사장 위 파도 소리 사이로 윤유진이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나 보고 싶었어? 윤유진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신여진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그 아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도 윤유진 쪽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 따뜻한 체온을 놓치고 싶지 않아 꼭 붙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여기서 편해.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잖아. 신여진은 흐느끼면서도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라진 딸이 이렇게라도 곁에 있는 기분에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질 못했어.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너도 은총이도. 윤유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노을빛처럼 사르르 빛났고 눈망울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를 내 대신 딸처럼 받아들여줘. 은총이도 잘 챙겨주고. 엄마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 목소리에 신여진은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꿈속이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윤유진은 마치 모든 걸 용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유진아. 새하얀 빛으로 번지는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자 신여진은 깨어나며 찔린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손안에는 구겨진 윤유진 사진이 있었고 가슴은 벼락 맞은 듯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니 눈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뺨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딸의 환영은 거짓이었지만 신여진은 확실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은총과 구하나를 돌봐달라는 그 애틋한 부탁. 비록 꿈이었지만 신여진에게 그것은 다시 살아갈 이유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초췌한 모습으로 집을 나선 신여진은 일찌감치 구하나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불편한 시선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문이 열렸고 구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회장님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구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존댓말을 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둘 사이엔 깊은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신여진은 떨리는 눈빛으로 집 안을 훑어보며 어렵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구하나는 망설였으나 신여진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해 보여 마지못해 그녀를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둘만 남게 되자 신여진은 소파 앞에 서서 초조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존심 같은 건 의미 없어. 다 내가 잘못했어, 하나야. 내 아버지 회사 망가뜨린 것도 너희 가족 힘들게 만든 것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리고 너를 가짜 딸로 끌어들인 거 진심으로 미안해. 구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사죄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원망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아직도 회장님 무서워요. 저도 은총이도 다 회장님 때문에 휘둘렸잖아요. 신여진은 고개를 들고 눈가가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든지 할게. 죄 다 인정하고 벌도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신여진을 보자 구하나는 가슴이 미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꿨던 꿈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해도 신여진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느껴졌습니다. 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이가 바랐던 게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고 저도 계속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신여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았지만 서로의 상처가 깊어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진짜 바꾸려고 하신다면 저도 더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은총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아이니까요. 그 애한텐 더 이상 나쁜 감정 주고 싶지 않아요. 신여진의 눈동자가 눈물로 번져왔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약간 덜어진 듯 그녀는 조심스레 허리를 숙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죄의 눈물과 용서의 조심스러운 태도.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이 서서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구하나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청난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했습니다.
그때 구지석이 집에 들어섰고 누나를 찾듯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누나, 여기 있었네. 그 말에 구하나는 고개를 돌려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석아, 나 사실 요즘 계속 생각해봤어. 우리가 그토록 복수심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녀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지석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창밖에 저물어가는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누나 힘들었지. 근데 복수란 게 결국 우리 마음만 갉아먹는 것 같아. 구하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등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원수에게 복수해야겠다. 은총이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신여진 회장님도 큰 죗값을 치르고 있고 사실 나도 이제 놓고 싶어. 구지석은 그런 누나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하나가 눈물 섞인 웃음을 보이자 구지석도 미소를 띄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원한다면 난 언제든 옆에서 지켜줄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복수보다 우리의 행복 아닐까. 구하나는 작게 끄덕였고 어느새 슬그머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소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 은총이가 웃으면 나도 같이 행복하더라. 미움만 품고 사니 내가 더 옹졸해지는 것 같았어. 구지석은 조용히 구하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남매 간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생각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둘은 같은 마음으로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진짜 누나 인생을 살아. 난 널 응원할 테니까. 바라보는 시선 속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려 할 무렵 붉은 석양이 아파트 외벽 위로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신여진 회장과의 악연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은총이와 함께 진정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리라. 비로소 그녀는 마음에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조금은 한적해진 공원 벤치에 구하나와 황진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잔한 조명 아래 주변에 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구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좀 정리가 필요했어요. 회장님도 그렇고 은총이 문제도 그렇고 계속 흔들렸거든요. 벤치에 앉아있던 황진구는 슬며시 구하나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자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살짝 겹쳤습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복수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구하나는 그의 손길에 자연스레 눈길을 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고생과 슬픔을 함께 겪은 황진구라는 사람이 점점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이젠 제 행복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황진구가 가만히 그녀 쪽으로 조금 다가서자 구하나는 숨이 가빠지는 느낌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동자가 얽혀들었습니다. 저 하나씨. 그 짧은 호흡 사이 구하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진 두 사람은 마침내 잔잔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벤치 위를 감싸 돌았습니다. 입을 떼고 마주본 서로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부서져 나가던 상처들이 조용히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덜 힘들 수 있겠죠? 황진구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짜로 하나씨 옆에 있을게요. 은총이도 같이 행복하게 지내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서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가슴 가득 번졌습니다.
복수와 분노의 그림자 대신 희망과 사랑의 온기가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혜성그룹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의 실질적 오너가 되었고 이사회는 그의 개혁안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이 있던 곳도 새롭게 단장되어 이전의 음산함은 사라지고 밝고 효율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호텔 사업 쪽은 새 투자 쪽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해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 말에 황진구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둘은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이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인력 충원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구하나는 서류를 들고 동선을 체크하며 은총이의 일정까지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구지은, 구지창도 조금씩 마음을 풀었고 은총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이사회 자료 내일까지는 끝나는 거지? 난 오늘 은총이 학교 상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구하나는 분주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구지석은 그녀에게 미소를 보이며 쌀쌀맞아 보였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겠어, 누나. 나한테 맡기고 그냥 편하게 다녀와. 은총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오랜 갈등이 거친 지금 남매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둘을 지켜봤습니다. 하나씨, 은총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새로 찾은 맛집이 있는데. 구하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찼던 과거를 뒤로한 채 이제는 그저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딸 윤유진의 사진을 안고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으나 더 이상 과거처럼 냉혹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언니처럼 여기게 된 구하나와 은총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명진은 교도소에서 허무와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기적 욕망 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돌릴 길은 없었고 그 자리를 깊은 절망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구지석은 합법적인 오너로서 회사를 혁신했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은총이와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지은, 구지창도 더 이상 과거의 한에 매달리지 않고 부단히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와 음모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와 교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고 그 끝자락에서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윤유진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처럼 남은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가했던 독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로이 움트는 것은 보다 따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